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TM랩에서 학부 RA를 하고 있는 이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자기조직화 특성 맵에 기반한 특허 맵을 개발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총 178회 인용된 논문이며 오늘의 목적은 기존 특허 맵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능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기조직화 특성 지도 기반의 특허 맵을 제안하고 이를 사용 목적에 따라 기술 공백 지도, 특허 청구항 지도, 기술 포트폴리오 지도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제안된 맵은 기술의 변화, 새로운 상품 개발, 지적재산권 관리 등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 첫 번째 장은 논문을 리뷰하기 전에 먼저 자기조직화 지도에 관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조직화 지도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2차원을 포함하는 낮은 차원 격자의 고차원 데이터에 각 개체들이 대응하도록 하는 기법으로 학습을 통해 군집을 도출합니다. 고차원의 데이터 원 공간에서 유사한 개체들은 저차원의 인접한 격자들과 연결되어 낮은 차원 격자에서의 유사도는 고차원 입력 공간에서의 유사도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학습됩니다. 차원 축소와 군집화를 통해서 이를 동시에 수행하고 시각화에 용이하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 노드들이 원 데이터의 고차원의 각 노드들이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2차원으로 축소된 각 격자에 만약에 이 격자라고 한다면 이 입력 임의의 입력 변수를 이쪽에다가 다 할당을 해서 만약 같은 격자에 들어가 있는 노드라고 한다면 비슷한 기술들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그렇게 형성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제가 직접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색칠된 기준은 어떤 density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같은 격자에 할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격자 벡터와의 거리가 다를 수 있기에 이런 멀고 가까움 또한 표시를 하게 되면 차원 축소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임의의 입력 벡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격자 벡터를 찾는데 해당 벡터에 대응되는 격자에 할당되면 군집화가 수행됩니다. 인트로덕션 들어가겠습니다. 연구 배경 지식 경영의 대중화에 따라 R&D 경영의 범위가 팽창하고 있으며 R&D 활동을 하기 위해 기술 정보, 생산 처리 정보, 특허 데이터와 같은 기술적 어셋을 관리합니다. 기술의 혁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는 기술 변화의 트렌드를 탐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지적재산권을 매니지하는 능력은 R&D 프로세스나 신상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고 특히 페이턴트 스태티스틱스는 소유권, 기술적 특성, 사업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잠재적인 넓은 의미의 인포메이션 소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특허 맵에서 우리가 특허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 오랫동안 인식된 상태이고 특히 특허 맵의 잠재적 유용성에 기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의 특허 맵은 대다수 수작업 또는 단순한 통계적 툴로서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특허 정보가 수많은 변수를 포함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가 매우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기존 특허 맵이 설명 능력과 또 효율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허 맵은 추출된 특허 원 데이터를 시각적 방법으로 기술적 정보, 그 다음에 매니저럴 임플리케이션을 분석, 분류, 정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직화 특성 지도를 기반으로 한 특허 맵을 제안합니다. 다별량의 프로퍼티스로 구성된 막대양의 특허 정보를 수용하고 특히 공백기술 식별, 그다음에 특허 분쟁 파악, 또 기술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는 것에서 유용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 페이턴트 맵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이 각 목적에 부합하는 특허 맵이 뒤에 나올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특허 분석의 역할을 봤을 때
R&D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에서 특허 분석은 발명자, 연구자, 의사결정자와 같이 여러 대리인들에게 테크니컬하고 경제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분석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또 특허 청구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국가적 기술 능력의 인디케이터를 제공하고요. 또 R&D 투자에서의 또 회사 또 국가 간의 특허 활동의 유효성을 비교함으로써 R&D 투자에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레퍼런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허 분석의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 맥락에서 혁신 프로세스를 평가하거나 또는 기술 개발 그리고 경제 성장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툴로 페이턴트 스태티스틱스를 활용합니다. 또 거시적인 관점과 달리 미시적인 관점에서 과거 연구는 기업 레벨에서의 R&D 액티비티 성과와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경쟁력을 평가하고 또 성숙하고 신흥적인 그런 기술인 잠재적 조사 영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페이턴트 인포메이션을 분석합니다. 잠재적 조사 영역이라고 한다면 공백 기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서지 정보, 즉 특허 분석에서 서지 기술은 우리가 기술 개발에 다이나믹 트렌드를, 그러니까 역동적인 어떤 동향을 용이하게 분석해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 서지 데이터라는 것은 특허 번호, 타입 오브 도큐멘트, 또 타이틀, 그러니까 발명의 명칭, 발명자, 그 다음에 IPC, 또 출원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이 어떤 특허 데이터의 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허 맵은 도메스틱 스페시픽 너울리지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인디케이터이고 이는 R&D 관리자와 심지어 임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출원인, 발명자, 특허 번호와 같이 오로지 키워드로 이루어진 텍스트 도큐먼트이기에 원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고 전략적 의미를 도출하는데 그 자체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맵은 사용자들에게 개별적 특허의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게 하고 재정이 되고 분석되고 재표현된 특허 정보의 다양한 조각들을 활용함으로써 특허 간의 복잡한 관계를 식별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1에 보면은 제가 아까 우리가 그 자기 조직과 특성 맵을 기반한 특허 맵, 그러니까 페이턴트 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세 가지의 목적, 그러니까 기술 공백 식별, 또 특허 분쟁 파악, 기술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공백 식별 또는 기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R&D 부분에 우리가 이제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특허의 또 기능, 그러니까 특허 청구항의 우리가 기능을 보고 특허의 권리 범위, 즉 특허 충돌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허 맵을 아까 세 가지 목적에 따른 세 가지 분류를 하게 되면은 테크니컬한 특허 맵, 이거는 공백 기술을 식별하기 위함, 또 관리, 경영에 있어서의 특허 맵, 이거는 경쟁자의 기술과 전략을 이해하는, 즉 기술 포트폴리오를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또 청구항 특허 맵, 당연히 특허 청구 범위를 통해서 특허 분쟁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특허의 원 데이터베이스는 오로지 피상적인 변수들의 작은 집합으로 나타내므로 보이지 않는 정보, 즉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 데이터 마이닝은 유용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어 특히 데이터 마이닝은 되게 거대한 크기 또는 다차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특허맵의 단점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3은 특허맵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의 선택적인 셋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류 또는 클러스터링의 기능을 갖고자 하고 이의 목적은 당연히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클러스터로 그룹화시키거나 아니면 몇 개의 클래스로 또 분류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이 방법은 여기서 제안드린 자기 조직화 특성 지도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째,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와 자연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채택되었는데 사실 텍스트 마이닝은 정보 검색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다루는데 사용되어 왔던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조직화 특성 지도는 다별량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시각화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관측 가능한 월드의 단순화된 이미지스, 그러니까 어떤 2차원 또는 3차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웃이 가지는 노드와 가중치를 업데이트시킨 경쟁적 학습 프로세스의 결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력 노드와 경쟁 노드를 둘 다를 이제 연결시켜서 승자독식 구조로 우리가 그 중에서 살아남은 그런 노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이제 모형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 특허 데이터의 벡터 차원이 원 데이터로 손상시키지 않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별량 통계 분석 방법인 주성부 분석을 사용한다. 너무 차원이 크다 보니까 이 차원을 축소할 그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는 2차원의 배열이기에 있는 표현의 공간의 차원 축소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가 토포로지컬, 그러니까 위상적인 또는 설계적 이런 뜻이 있는데 설계적인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매핑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조직화 과정에서 매핑은 임의의 차원의 시그널 패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원 데이터의 입력 패턴을 1 또는 2차원의 배열로, 여기서는 2차원의 배열로 정보 손실, 그러니까 큰 정보 손실이 없이 변화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조직화 특성 지도는 다차원 특허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 적절하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림은 인풋 레이어와 컴피티티브 레이어로 구성된 자기조직화 특성 지도의 구조를 여기 표현하였고, 각 뉴럴 노드는 다른 노드들과 설계적인 네이버후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충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먼저 이 드램에 관련된 데이터, 기술적 주제가 드램이고요. 자, 미국 특허청에서 왔고 출원연도 기간은 92년에서 97년까지입니다. 특허 개수는 총 193개를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출원연도 기간 동안 관련 기술 셋은 우리가 철저하게 커버하는 총 193개의 특허를 추출하였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행자와 추격자 사이에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술이 바로 드램입니다. 두 번째, 산업적 성장의 빠른 속도와 또 기술 개발의 급격한 혁신으로 인해 기술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허맵 개발 과정에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직과 특성 지도 기반한 특허맵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그 다음에 있을 실제 어떤 분석하고 개발한 과정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특허 영역, 그러니까 관심 영역의 특허 영역을 선택하고 나서 특허 도큐멘트는 텍스트 포맷으로 수집되어야 하는데 해당 도큐멘트는 분석되고 활용되기 이전에 비정형 데이터이므로 반드시 우리가 정형 데이터로 변환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은 텍스트 마이닝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정형 데이터로 바꾸고 또 우리가 차원을 우리가 축소를 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쓰는 이 과정이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 줄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디멘션이 자기조직화 특성 지도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PC에는 차원을 줄이는 데 사용되므로 결국 자기조직화 특성 지도 SOFM은 해당 벡터를 인풋으로 선택함으로써 페인터드 맵을 만드는 데 실행됩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보겠습니다. SOFM을 활용하기 이전에 텍스트 마이닝은 특허 도큐멘트를 벡터 데이터로 변환되도록 실행하는데 애초에 텍스트 포맷에서
비정형된 원래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 2차원 시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럭처 데이터를 만들고 그 스트럭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벡터 데이터로 이제 변해주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그 전에 텍스트 마이닝으로 우리가 키워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첫째, 더와 같은 보충 단어들 제거, 뭐 추가적으로 있다면 뭐 and, or 이런 단어가 있겠죠. 어간의 식별, 한국어는 형태소, 영어는 어간. 근데 여기서는 영어이기 때문에 어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통계적 분석 실행, 그리고 통계적 분석에 기초한 키워드 계층을 생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키워드 계층이 여기 6레벨까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2단계,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집중하고 각 특허에서 만약 특정한 키워드가 스토리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corresponding vector field는 1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 할당되는 값이 이렇게, 자, 특허가 아까 193개 있다고 하는데 아까 스토리지라는 키워드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 corresponding 벡터는 우리가 1에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 값들을 총 합친 것이 바로 332 키워드 영역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허들은 332 차원을 갖고 있다. 이는 자, 우리가 차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키워드 차원은 우리가 PCA를 통해서 33으로 리듀스를 합니다. 자, 설명력 정도는 각 컴포넌트에 관련된 고유값에 의해 특정될 수 있고 0에 가까운 고유값 람다로 이루어진 컴포넌트는 제외될 것이며, 이후 33개의 주성분이 전체 분산의 81%를 설명하고 33번째 람다값 이후의 값들은 모두 무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기에 33개의 차원이 정보의 상당한 손실 없이 전체 표본 분산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은 컴포넌트의 더 작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93개 특허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특허 번호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 지도에 잘 표현되지 못하기에 일부러 1부터 193까지의 일련의 번호를 도입합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맵 개발, 자, 데이터 전처리 이후 실제 특허맵은 다른 데이터 필드에 기초하여 우리가 개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특정한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페이터드 맵이 만들어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의 맵을 제시합니다. 기술 공백 식별을 위한 기술 공백 맵, 특허 분쟁을 식별하기 위한 청구한 포인트 맵, 그 다음에 라이센싱 패키지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 포트폴리오 맵,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기술 공백 지도. 우리가 사업 전략을 개발하고 R&D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선점 가능성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우리가 미싱 어리어의 기술 공백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맵은 블랭크 존스, 그러니까 빈 영역을 나타내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자체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도큐멘트에 너무 많은 키워드가 속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키워드의 전체 셋이 기술 공백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특허 맵은 기술 공백을 식별하는 데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청구한 포인트 맵을 들 수가 있는데, 기술적 자산을 관리하고 R&D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에서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특허들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분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경우 클레임 포인트 맵은 지도 위에 새로운 기술을 위치시킨 다음 기존의 특허들을 식별합니다. 실제로 특허 분쟁의 정보는 페이터드 도큐멘트의 클레임 파트를 포함하므로 우리가 클레임 포인트 지도는 청구안과 직결된 키워드의 선택적 셋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특허 맵은 특허 침해 영역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 포트폴리오 맵, 우리가 시스템 기술 개발 또는 라이센시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관련 기술이 패키지 또는 클러스터로 형성되어 함께 그룹화된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포트폴리오 맵은 각 클러스터가 관심 영역의 주요한 속성의 관점에서 비슷한 기술들을 포함하는 다차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 포트폴리오가 다른 특허 분류 시스템에 있어 분명하지 않은 관계를 탐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공백 지도처럼 클러스터링 프로세스는 특허 도큐멘트의 키워드 전체 셋을 기반으로 할 것이지만, 만약 맵의 목적이 구체화가 되면 오직 그 목적에 직결된 키워드의 선택적 셋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기술 공백 지도에서 전체 셋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클레임 포인트 맵에서는 우리가 선택적 셋을 사용하였는데,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니즈에 따라서 전체 셋을 사용하거나 또는 선택적인 셋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허 간의 관계가 더 강할수록 또 주제 연결이 더 가까울수록 더 강한 가치는 존재합니다. 자, 그 특허들을 패키지하는데 더 많은 가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OFM 기반의 특허 맵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의 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특허 맵을 개발하는 데서 데이터 마이닝 툴은 우리가 두 가지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은요, 데이터 축소를 위한 클러스터링, 두 번째 가치 식별을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활동의 주요한 이점은 클러스터링과 우리가 시각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법, 계층이든 비계층이든 간에 그런 방법이 데이터 양을 줄이는 데 당연히 사용되지만, 시각화 능력이 부족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좀 그래피컬한, 그러니까 좀 시각화하기 좋은 그런 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데이터의 어마운트를 줄이는 능력에서 좀 부재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단점에 시달리는데, 우리가 SOFM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 맵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 주기 때문에 이 단점들을 커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반의 특허 맵은 보다 직관적입니다. 각 특허가 지도 위에 가장 가까운 참조 벡터를 가지는, 다른 말로 가중치 벡터를 가지는 각 유닛에 매핑될 때 주변의 유닛, 즉 노드는 비슷한 특허 데이터를 가집니다. 이러한 페이더드 맵에서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는 데이터셋 구조의 이해를 위해 활용되고, 특허 맵에서의 참조 벡터의 밀도는 인풋 표본의 밀도로 반영하므로 참조 벡터는 클러스터링된 영역 안에서 서로 가까운 반면에 클러스터링 되지 않은 영역 안에는 반대로 이제 되게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기술 공백 맵. 자, 우리가 이 시각화한 이 지도가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먼저 기술 공백 지도는 우리가 정적 또는 동적 맵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제 시간에 특정한 포인트로 기술 공백의 스냅샷, 어떤 이제 스크린샷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우리의 다이나믹, 그러니까 역동적인 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술 공백의 우리가 패턴 체인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데이터의 전체 셋은 스태틱 분석으로 사용되고, 다이나믹 분석에서 전체 셋은 추론일에 기반하여 여러 개의 서브셋으로 나뉩니다. 자, 스태틱 맵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기술 공백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공백의 주변 기술이 잠재적인 도출 기술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림의 여기 타워는 기술 공백을 나타내고, 각 노드는 참조 벡터에 기반한 노드 이웃의 중간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노드는 어두운 색을 갖고 있을 것이며, 또 지도에 밀집한 지역에 속하는 노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밝은 색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이 밀집된 곳은 밝은색, 많이 없는 곳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측자는 맵에서 컬러 스케일과 특허 위치로 어느 지역이
공백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 위쪽 타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줄쳐놨는데 5개 특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뭐 157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개의 특허로 둘러싸여 있는데 각각 다른 기술적 어려에 속하더라도 또 키워드 특성의 관점에서 서로 가깝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특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의 특허들이 집합적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시사하는 기술 공백에 위치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고, 특히 기술적 조합의 다양성은 개별적 특허들 간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 196번의 메모리 정렬 기술은 특허 323번과 어세스 메이킹, 참고로 어세스 메이킹, 스럽트 사이드홀은 이제 반도체 용어입니다. 어쨌든 요 두 개의 특허가 결합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196번의 특허가 향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어떤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공백이 존재했을 때 주변 기술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고 특허 키워드의 심층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적인 맵은 새로운 신기술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자, 반면에 역동적 맵. 자, 시간이 지남에 따른 특허의 축적은 역동적인 의미에서 기술 공백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예시를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레이스케일은 의미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각 맵이 전체 데이터의 같은 레퍼런스, 그러니까 가중치 벡터, 그러니까 같은 가중치 벡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도에서 특허의 포지션 그리고 공백으로 채워진 패턴은 상세하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자, 10번에서 오른쪽 특허의 원은 특허 번호 54부터 88로 이루어진 약 10개의 새로운 특허를 포함합니다. 약 10개가 이 원 안에 있습니다. 모두 드램의 트렌치 구조 기술에 관련되어 있기에 해당 기술이 1994년에 나왔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맵이 사용자에게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타원의 체인지인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예측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첨가한 포인트 맵. 자, 특허 도큐멘트의 첨가한 파트의 키워드에 기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만약 장래의 어떤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기술이 기존의 특허들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한다면 해당 기술을 관련 정보와 함께 기성품 페이터드 맵에 적용하고 또 기존 특허와 함께 관심 영역의 기술을 포함하여 그 페이터드 맵은 관계를 기반으로 그들의 로케이션을 시각화할 수 있고 침해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관심 영역의 드림 기술은 우리가 이제 별표,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하는데 별표는 뭐 명칭이 이런 어떤 이제 미국 특허로 표현되는 어쨌든 이 미국 특허를 특허 5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별표 표시된 이 부분이 5번 특허의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쵸? 근데 보면은 굉장히 이 거리가 가까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접해 있는 이 별표가 이는 기술 컨텐츠가 청구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클레임 포인트 맵은 특허 분쟁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식별 가능하고 지도에서 관심 영역에 특정 기술이 맞서 충돌할 것 같은 기존 특허의 셋이 쉽게 관측된다면 우리가 심층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접 특허가 클레임 포인트 맵에서 발견되고 난 후에 그들을 나열하고 그들의 세부적 기능은 문제의 특정 측면을 식별하고 또는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하여 조사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리와 코사인 같은 값들은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데 생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분석에서 특허의 키워드 벡터 사이의 거리는 루트 37이고 이 값은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포트폴리오 맵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맵은 키워드의 전체 셋 또는 선택적 셋을 기반으로 개발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셋을 가지고 활용할 것입니다. 자, 보면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의 수를 지도에 형성되면은 우리가 비슷한 기술들을 묶인 각 클러스터는 테크놀로지 패키지에 대한 후보자로 나타내며 지도는 사용자에게 전반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군집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의 특허 간의 상세한 관계를 조사하여 클러스터의 독특한 특성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에 해당 맵의 예시를 그림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지도의 오른쪽 위에 A라는 클러스터는 아까 다이나믹 지도, 그러니까 기술 공백의 동적 지도에 설명된 대로 트렌치 스트럭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다른 클러스터에 대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드램 특허의 셋은 몇 개의 패키지수로 분류될 수 있고 함께 기술 어셋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표시합니다. 자, 굵은 선은 클러스터 간의 경계를 나타내지만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클러스터는 또 다른 클러스터와 전반적인 의미에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면은 자, 이번 연구에서 SOFM을 기반으로 한 특허맵을 만들기 위한 탐색적인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의 방법은 기존의 특허맵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특허맵에서 더 많은 특허의 속성과 또 다양한 측면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러한 기반의 특허맵의 주요 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링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허맵에 가능한 여러 유형들 중 기술 공백 맵, 클레임 포인트 맵, 기술 포트폴리오 맵 이 세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193개의 관련된 특허를 사용하여 어떻게 개발 프로세스가 수행되고 또 실제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증명하였고 각 맵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자, 이번 연구는 적용 가능성을 익스팬드하고 페이터드 맵의 개발 방법론을 우리가 정교화하는 탐색적 노력을 표현하였기에 제안된 페이터드 맵이 전략기획과 R&D 관리에 있어서 한계점들이 있고 활용을 위한 출발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가 미래 연구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현재 연구가 데이터 마이닝과 시각화 방법론에 집중하고 있기에 우리가 확장과 정교화는 결과의 전략적 해석을 포함하기 위해서 미래 연구에 필요합니다. 둘째, 자, 첫 번째와 관련하여 밀도, 거리와 같이 자료 측정과 같은 관점에서 보다 정량적인 값은 운영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값에 대한 인계값 기준은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접근 방식의 타당성은 드램 기술 이외에 다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계속해서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